청송 촌놈의 타이밍 전략 이어갑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챙겨볼 텐데요. 키움증권 신창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보면요,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대기돼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까요? 그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CES 2019, 국내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등등 있는데 특히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올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글쎄요, 시장은 일단 제가 그 워밍업을 한 주 전에 했죠. 주가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는 없는데 춘절 랠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장은 일단 바닥을 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장세를 열어보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굉장히 이제 깊은 심도 있는 그런 시황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3주에 걸쳐서 네이버 팟캐스트 시황 방송 1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MTN을 통해서 많은 시황을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번 주의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3주 2평은 꼭 한 번은 다입니다. 한 주에 3주 2평이 한 번은 다이거든요. 그래서 3주 2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2020포인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크게 보면 주가 2035포인트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큰 폭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35포인트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번 주는 그러니까 정강 후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2035포인트 이상의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현명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35포인트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주 평균이 여러분 보다시피 668포인트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큰 폭이 없는데 그 위쪽에 있는 라인이 여러분 보다시피 674입니다. 674니까 지금 포인트에서 10% 그러니까 1.5% 이상 상승은 제가 볼 때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방금 말했던 정강 후역인데 지금 이 차트는 가격 지표 신뢰도가 가장 높은 D마크 차트라는 겁니다. 이 D마크 차트는 신뢰도가 90% 이상의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들 주가의 큰 폭의 상승, 글로벌 증시의 큰 폭의 상승은 추격 매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먼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많은 이슈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전자 박람회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이슈거든요. 선물 옵션 이슈가 이번 주에 만기입니다. 만기인데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61이에요. 그래서 261인데 여러분 아다시피 차트가 제일 빨리 주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차트가 선물이고 선물 차트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옵션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물과 옵션을 안 하더라도 선물 옵션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 지금 포지션을 보면 개인들이 오늘 수익이 지금 110억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이 110억인데 개인들이 한 350억까지 아침에 날 거예요. 그래서 파생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현금화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주초에 이렇게 떠버리면 목요일 날 만기 날은 분명히 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포지션입니다. 이 자리가 포지션인데 이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258자리거든요. 258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돈 많이 먹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서 금융기관이 잘하면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절대적으로 손실을 안 나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 우리 개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발생하시는 분들은 선물이고 옵션이고 현금화를 분명히 해라. 제가 강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차트로 봐서 D마크 차트로 봐서는 이번 주에는 주 초반 강세, 주 후반 약세, 주 중반에도 분명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니까 여러분 이번 주 초에 혹시 현금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현금화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보는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종목, 특히 업종을 볼 때, 여러분 거래량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액면 분할이 심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주가가 뜬다고 해도 이동평균선이 5일2평, 11일2평, 20일, 60일 정배열 나지 않습니다. 정배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은 다시 제자리로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가 상승하면 이번 기회에 작은 돈이나마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맞추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모든 주가나 종합주가지수가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안타깝지만 역배열 상태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니까 보통 확률 이거는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뜨면 밀리는 확률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5일2평은 제가 없지만 10일, 20일, 60일이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루 뜬다고 해도 10일과 20일 2평이 골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추격 매수를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MACD가 11일평과 21일평의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MACD를 한번 볼 것 같으면 MACD 자체가 분명히 데드크로스입니다. 여러분 MACD가 11일평과 21일평이 같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음전환 상태에서 데드크로스는 절대 골든크로스가 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가 주가가 상승하면 골든크로스 날 가능성이 있지만 음전환에서 데드크로스는 골든크로스가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오늘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데드크로스에서 연속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금화에 추정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이번 주에 주가를 예측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예측할 때 크게 세 가지에 있습니다. 볼륨저 밴드, D마크,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의 앞구름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볼 때 앞이 컴컴하면 컴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컴컴하다는 말은 약세입니다.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볼 때 구름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구름 앞쪽이 검은 거는 주가가 약세장이고 구름 앞쪽이 밝은 거는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름 앞쪽이 검은 구름이죠. 검은 구름은 뭐를 말하냐면 주가가 지금은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강세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가의 반등을 굉장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의 저항이 구름 두께는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지금 앞구름이 두껍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저항이 크게 없습니다. 주가가 61일평까지 중장기적으로 뜰 가능성이 있으나 주가가 정강 후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부분이고 또 주가가 본격적으로 뜨기 위해서는 전환선이 11일평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오늘 상승하더라도 주가가 전환선이 11일평 위로 가기보다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현금화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주식은 분명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 더 악재적인 것은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악재적인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주식을 천천히 담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런 장세가 지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개별 종목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춘절장 이번 그 구정장에는 대형주가 반등의 국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합시황을 보면 우리가 모든 이 창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창을 보면 첫 번째 보는 게 주가의 등락이죠. 등락 비율하는데 주가가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8대2 상승 종목이 80% 하락 종목이 20%면 그 다음부터 조정이고요. 하락이 80%고 상승이 20%면 주가가 반등이 돼 지난 목요일 날 9대1까지 갔어요. 하락 종목이 90%고 상승 종목이 10%밖에 안 돼. 그때부터 반등을 했는데 여러분 이 등락비를 꼭 한번 봐주시면 좋다. 이제 이 차트 중에 이 위쪽에 나온 걸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든 차트에 등락비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많다. 우리가 보통 8대2 정도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위기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승 포인트가 상승 종목이 80% 된다. 80% 되면 주식은 항시 조정을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장입니다. 여러분 특히 옵션 만기주는 특히 기관장이거든요. 우리 기관장이 노릴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두 종류가 있죠. 차익수 매수와 비차익수 매수가 있는데요. 차익수 매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11개 종목에서
100개 상위 시가총액 100개 종목을 기계로 콘덴거와 백그레이션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와 선물의 차익으로 기계로 매수하는 거고요. 비차익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그냥 사고 싶을 때 기관이 조정할 때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비차익 순매수를 보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비차익 순매수가 기관들이 플러스가 난다면 지수는 지속적으로 강하지만 비차익 순매수가 만약에 오늘 마이너스라면 분명히 종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청송촌는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실 겸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차익 순매수와 비차익 순매수를 꼭 한번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차익 순매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차익 순매수는 시가총액 10개에서 100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해외 증시 특히 미국 글로벌 증시 4대 증시가 거의 폭등 장세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 중국 증시거든요. 중국 증시는 여러분 크게 보시기에 3개가 있습니다. 상해종합 증시, 그다음에 홍콩 증시, 신천 증시인데요. 신천 증시는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콩 지수는 우리 전기전자로 보시면 되고 상해종합 지수는 코스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상해종합 증시, 특히 미국 중국 증시의 민감도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늘 장이 아침에 강세 있다가 일단은 주춤한 상태에서 중국 증시의 반등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방향이 바뀌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중국 증시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째 2가지 했죠. 프로그램 매수를 봐라. 그다음에 중국 증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둘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장세는 특히 오늘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만기죠. 옵션 만기인데 그 장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고 특히 기관의 동향을 꼭 봐야 되는데 기관의 동향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은 금액으로 개수로 금액으로 보지만 옵션은 개수로 봅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금 돈을 많이 먹고 있는데 기관들의 옵션을 정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의 모든 움직임이 여러분 보다시피 주식은 장기로 되지만 옵션 다 파생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민감도를 꼭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번 주는 특히 만기주가 걸린 그 평일은 여러분 옵션 특히 돈 먹은 사람이 정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꼭 봐야 돼요. 그래 금융기관의 옵션, 콜옵션, 풀옵션을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 정리하면 주가는 밀립니다. 정리 안 하면 끝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봐주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가가 아직까지 47불인데 유가가 55불 정도 돼야 안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금값은 뭐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데 유가가 55불 전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55불에서 60불에서 우리가 민감한데 아직까지 47불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즉시 선물하시는 유가 파생하시는 분들은 55불 전후에서 주가의 공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마인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장은 이번 주는 강세, 주 초반 강세, 주 중반이나 주 말에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장세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중심 가격은 2020포인트고요. 코스닥의 중심 가격은 여러분 보다시피 668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청송촌놈이 되도록 노력하고 저는 여러분을 항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청원입니다. 전문가님? 예, 말씀하세요. 오늘 전화 연결되니까 채팅창에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거 시원시원하다, 고정 프로 참 반갑다 등등이요. 앞으로 좋은 전략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키움증권 신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